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16강전 대전 유성 삼성화재 연수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가족이 이번에 함께했군요. 네. 참 보기가 좋네요. 네. 아내와 예쁜 딸이 함께했습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의 10번기 때도 그렇고 이 딸 혜림양이 동행을 했을 때 이세돌 구단 승률이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뭔가 네. 딸과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기운을 받아서 리바둑 좀 역전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자, 아까 저희가 본 상변 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백이 이곳을 날일자로 받자 네. 백에게 이쪽 자리를 빼앗긴다면 흑이 집으로 도저히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흑이 이곳을 두던지 아니면 좀 더 강력하게 두는 수법을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수법을 선택을 하긴 했어요. 네, 그러자 백도 이곳을 젖히는 것이 아니라 네. 이곳을 치받고 이렇게 된다면 백도 이쪽을 끊어가겠죠. 네, 지금은 흑이 이 세 점을 활용을 하면서 최대한 상변 쪽에 백집을 지우면서 흑집을 많이 내던지 네. 아니면은 이 세 점을 살리면서 나중에 이 백대마를 노리면서 이 중앙 쪽에서 이득을 보던지 네.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끌고 나온다면 어떨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은 흑이 네. 이건 끌고 네. 나오겠다는 뜻인가요? 이곳을 한 칸을 뛰게 된다면 백이 이 한 점을 잡았을 때 네. 여기까지는 살리는 것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은 백이 젖힌다면 흑이 단수를 치고 이었을 때 끊는 것은 양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네, 사실 뛰는 거랑 거의 비슷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중앙도 중앙이지만 상변이 또 문제예요. 네,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이곳을 찌르고 단수를 치게 되면 단수를 치던지 이쪽을 꼬부리게 되면 네. 이 백돌도 못 살아 있어요. 네, 정확한 수순으로는 흑이 찌르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붙이는 것이 정확한 수순입니다. 이렇게 돼야 이쪽을 미는 것이 선수로 듣기 때문에 이곳을 붙이게 되면 지금 이 백대만은 이 자체 내에서는 살지 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백도 한 수 가일수가 필요하겠네요. 네, 이제는 흑도 둘 수 있는 자리가 하나밖에 없죠. 네. 네, 상변 쪽을 두고 버텨야 합니다. 중앙은 해결이 된 건가요? 네, 이쪽에 백이 젖혀서 차단하는 것은 네. 한 점을 살렸을 때 이쪽을 찌르면 이곳을 잡히는 것과 차단이 맞복이기 때문에 이 중앙 쪽의 흑돌은 살아 있습니다. 중앙은 해결을 했고 이제 상변만 잘 처리가 되면 되는데요. 터자시 구단도 순순히 상변을 내줄 리가 없죠. 네, 지금 백이 이곳을 막으면서 개가로 가는 것은 네. 형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백도 이제는 지금처럼 뭔가 강수가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그럼 이세돌 구단이 마지막 승부를 만들어낸 거 아닌가요? 네, 이 정도라면 네. 처음에 형태에 비교했을 때 흑이 정말 잘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까지 봤던 수순 중에 가장 상대가 까다로운 장면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바둑 통틀어서 네. 지금의 형세가 가장 만만치 않게
느껴질 만큼 지금 잘 만들어냈어요. 네. 자, 그리고 바둑이 많이 정리가 된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세돌 구단이 흐름을 바꾼다면 터자시 구단에게 다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 백도 이쪽을 단수를 치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이쪽을 는다든지 네, 뭔가 이 흑 3점에 대한 공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백의 입장에서는 이곳을 잇는 것이 된다면 가장 좋은데 네. 이었어요. 네, 이쪽을 젖히고 끊는 것도 어렵고요. 네, 끊게 되면 이렇게 하고 붙였을 때 찌르고 젖혀두고 네, 이쪽에 수상전이 되는데 이것은 네, 흑도 부담이 되네요. 이렇게 되면 젖히게 돼서 네, 먹여치고 치게 되면 한 수 늘어진 패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흑이 안 됩니다. 네. 그럼 그냥 차단을 할 수는 없는 거네요. 네, 지금은 흑이 그냥 차단은 안 되고요. 네. 네, 차선책으로는 이쪽을 입구자를 두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입구자를 두게 되면 백이 막는 것은 이제는 차단을 했을 때 네. 이것은 흑이 젖혀 있게 돼서 네, 백이 이쪽 부근에서 수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흑이 됩니다. 네, 흑은 끊지 못한다면 입구자를 선택을 해야겠네요. 그럼 넘어갈 수 있게 된 거네요. 네, 흑이 넘어가는 데까지는 성공을 할 것 네. 같고요. 그 정도로 그런데 국면이 안 맞춰지는 건가요? 네, 아까 백이 그냥 막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네. 백이 이쪽 부분을 두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을 막게 되는 진행이 된다면 아까 계산과는 이쪽이 한 6, 7집 정도 차이가 납니다. 흑집이 6, 7집 정도 줄었기 때문에 네, 이건 집으로 흑이 앞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백도 이곳은 하나 찌르고 여기까지 단수는 쳐야겠네요. 이쪽의 교환을 생략을 했을 때는 흑이 이쪽을 늘었을 때 네, 이곳에 하나 끊어두는 교환을 하면 연결이 돼 있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곳의 교환을 생략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상변을 넘어가긴 했지만 뭐 이걸로 역전이 됐다 볼 수는 없는 장면이고요. 네, 지금 다시 한번 집 계산을 해본다면 네. 이곳에 22, 30, 네, 여기까지 40집, 네, 52, 그리고 이쪽에 흑집이거든요. 이곳의 흑집은 네, 확정가로만 계산을 했을 때는 14집 정도. 네. 네, 그렇다면 흑은 66. 66 정도. 네, 백은 이곳이 한 5집, 이곳이 한 45집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네, 흑은 66, 백이 50인데 이곳에 우상은요? 또 한 10집이 나잖아요. 그러면 60 정도. 네, 60 정도에 이곳을 맞게 되면 백집이 계속해서 불어나기 때문에
흑이 이쪽 부근의 백돌에 대해서 좀 네. 이득을 보지 않는다면 집으로는 백이 앞서 있어요. 아직은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군요. 네, 그래도 많이 추격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돌고단 조금만 더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하면 됩니다. 상대도 줄곧 좋은 바둑이었기 때문에 이쯤 되면은 슬슬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아, 네. 지금 사실 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조한 게 네. 이 바둑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바둑을 둘 것 같거든요. 실전이었더라면 초반에 이 세 점을 잡았을 때는 뭐 거의 이 바둑은 내가 가져가겠네. 아, 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형세가 괜찮은데 그 정도 느낌이었군요. 네. 지금은 네. 네, 글쎄요. 집으로도 굉장히 초조하잖아요. 네, 이쪽의 처리를 조금 더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힘을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약간만 이득을 본다면 네. 네, 이 바둑은 거의 역전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미세하게 따라 붙어서 좀 역전시킬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 많이 따라왔습니다. 네, 지금 네. 이쪽을 끄는 것이 백이 그냥 단순하게 한 점을 잡는 것은 백이 이곳을 늘어두는 교환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여전히 이쪽을 아니죠. 지금은 이수가 가능합니다. 먹여칠 때 이쪽을 잇는 것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백은 이 한 점을 잡을 수가 없고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패 형태가 되겠네요. 네, 흑의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운 것은 이 패를 이겼을 때 백이 네. 뒤로 물러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먹여치는 교환이 손해가 아닌 것이 백의 입장에서는 행운이고요. 흑의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이 한 점을 살릴 때 이곳을 단수를 치고 찝게 되면 흑이 이 세 점을 살릴 수가 없어요. 잊게 되면 이곳에 흑이 단수기 때문에 네, 백의 입장에서도 저 패를 당연히 해야죠. 자, 일단 패가 중요하겠네요. 네, 지금은 패가 네. 중요한 상황이고 패감을 계산을 해본다면 흑이 이 대마 쪽에 패감을 쓰는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네, 패는 흑이 이길 것 같아요. 그러면 차이가 조금이라도 더 좁혀질까요? 네, 패를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중앙이나 아니면 우상 쪽에 끝내기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네, 굉장히 미세할 것 같습니다. 네, 거기까지 잡고 버티네요. 네, 이렇게 된다면 흑이 이 한 점을 따내고 느는 정도의 진행이 되는 것은 네. 이건 흑이 안 돼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백이 남는 개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패를 더 크게 걸어가야겠군요. 네, 지금은 어떻게든 저 패를 크게 걸어가야죠. 네. 네, 이세돌 선수의 승부 호흡입니다. 이건 백이 이쪽 부근에서 응수를 했을 때는 패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군요. 네, 승부 호흡이긴 한데 네. 집으로는 굉장히 큰 손해예요. 이쪽이 한 3집에
한 4집 정도 어. 집으로는 손해입니다. 사실 끝내기로 따진다면 그 정도 손에 보고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만큼 지금은 패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네, 저 패만 이기면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패의 크기도 뭐 어마어마해졌습니다. 네, 지금은 저 패만 이기면 집으로는 흑이 네. 이겼네요. 집으로는 이곳에 흑이 한 3, 4집 정도 손해를 봤는데 이 한 점을 잡는 것의 가치가 15집 정도는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좌변 손해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네, 저 패만 흑이 이길 수 있으면 네. 네, 집으로는 흑이 이겼어요. 자, 흑인 곳곳에 팩감이 보이는 상황이고 백의 팩감은 어떤가요? 네, 지금 그 자리의 패감이 굉장히 애매한데요. 네. 백이 따내고 흑이 패감을 쓰고 만약에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흑도 해소를 하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늘어서 바꿔치기로 가는 네, 건가요? 이 흑돌까지 잡히게 아. 되면 네, 글쎄요. 이거는 네. 네, 개가를 한번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좌하도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긴 하는데 좌상도 들어간 돌이 많아서요. 네, 제 느낌에는 그렇게 되면 백이 이길 것 같긴 한데 네. 네, 흑도 그쪽의 패감을 쓸 수밖에 없죠. 백이 이곳에 단수를 친 이상 네. 이곳에서 패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패감은 네, 확실히 상변이 더 커요. 하지만 여기는 이쪽이 확실히 크고요. 네, 이곳을 끊는 순간 네. 이 백대마 전체가 그냥 잡히잖아요. 뭐 그렇게 본다면 흑에게 남은 팩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네. 만약에 이쪽의 팩감을 사용을 못한다면 네. 네, 이 바둑은 백이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흑이 해소를 하게 되면 젖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단수를 치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자리긴 큰 자리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팩감이 없다면 지금 타이밍에 안 받는 것이 네,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선택권이 없는 거죠. 네, 지금 백도 네. 젖히는 것과 단수 치는 것 두 가지의 선택이 있는데 네, 지금 바둑이 이겼다면 젖히는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것을 선택을 할 거예요. 젖히는 것은 흑이 빈 삼각으로 두고 치받았을 때 네. 따내는 것은 이곳을 젖히는 것까지 한번 노려볼 수는 있고요. 자, 상변에서 이 패를 이긴 게 아까 15집 정도의 가치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좌변에서의 넉집 손해, 또 여기서의 손해 특실을 따진다면 이곳의 손해도 적지 않거든요. 네, 이건 한번 개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이곳의 흙집은 변함이 없고요. 이쪽을 흙이 막고 단수를 치게 되면 이곳의 흙집이 한 6집 16, 22, 23, 25 네, 27집 정도는 계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흙집은 여전히 67 정도 네.
백은 이곳이 48집이 조금 넘고요. 이쪽이 5집, 53, 58, 59, 60. 아, 네. 집으로는 이 중앙 쪽에서 흙이 이득 보는 수단이 없다면 집으로는 백이 앞서 있습니다. 아, 아직인가요? 네, 아직 역전은 안 된 것 같아요. 덤이 조금 부담스러운 건가요? 네, 덤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 네. 상변 쪽에서 흙이 이득은 봤지만 백도 이쪽에서 4집 정도 이득을 보고 이것 또한 또 거의 한 10집 정도는 되기 때문에 네. 그럼 팬은 이겼지만 크게 득본 건 없다고 봐야겠네요. 네, 별로 이득을 본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여기를 잇게 되면 안 받는 것은 이쪽을 붙였을 때 네. 괴롭습니다. 네, 단수를 치고 이으면 밀어야 되는데 여기를 끼웠을 때 여기서 응수가 없어요. 입구자를 두는 것은 늘고 찝게 되면 아, 네, 이건 흙이 안 됩니다. 흙은 이쪽을 밀어서 봤던지 아니면 네. 이곳을 둬서 봤던지 제 느낌에는 이렇게 받는 것이 정수로 보이거든요. 확실하게 받아뒀고요. 네, 이제는 네. 네, 별로 해볼 데가 없어요. 끝내기가 그렇게 많이 남은 바둑은 아니에요. 네, 이제는 백이 선수로 끝내기를 먼저 결정을 짓기 때문에 네. 아, 네, 변화가 일어날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럼 흙이 추격을 할 공간도 이제 남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건데요. 네, 지금은 차이가 좀 벌어졌어요. 네. 네, 먼저 백이 선수 끝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차이가 좀 납니다. 대회 최다 우승, 이 4회 우승의 기록을 갖고 있는 이세돌 구단. 이번에 또 자신의 대회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지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였는데요. 전기대회 준우승자 중국의 터자시 구단을 만나서 지금은 조금 힘든 상황으로 보이네요. 네, 지금은 확실히 네. 힘들어졌어요. 네, 지금 반면 승부입니다. 그렇다면 뭐 이 정도 국면에서는 미세하지도 않은 거네요. 네,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변화가 생길 자리가 없기 때문에 네. 네, 여기서 반면 승부면은 사실상 거의 승부가 결정된 거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세돌 구단 아쉽네요. 네, 오늘 꼭 승리를 거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기사가 이세돌 구단인데 네. 정말 아쉽게 패했네요. 자, 이렇게 되면 두 선수 간의 상대 전적도 더 벌어지게 됐습니다. 네, 확실히 네. 그 상대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중국의 터자시 구단이 8강에 진출합니다. 자, 이세돌 구단의 탈락은 아쉽지만 아직은 승전보를 전해줄 한국 선수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16강전 박정원 선수와 중국의 자우천이 선수의 대국입니다. 자, 이세돌 구단의 탈락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박정원 구단은 또 반드시 승리를 해서 8강에 올라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네, 지금까지는 박정환 구단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네, 지금 백이 중앙 쪽에 계속 돌들을 버려가면서 사석작전이라고 네. 해야 되나요? 아무튼 중앙 쪽에 계속해서 돌들을 버리고 있는데 사석 작전이라면 버리는 대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가를 찾는 게 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실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얘 뭐하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만큼 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 거죠. 네, 백이 얻은 게 전혀 없습니다. 네. 지금 이쪽에 흑돌이 굉장히 두터워지면서 이 세 점도 살리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하를 좀 압박해 보는 건가요? 네, 백은 그곳 이외에는 승부를 걸어볼 자리가 없기 때문에 네. 네, 그쪽은 어떻게든 공격을 하는 척이라도 해야 합니다. 획은 안정만 취하면 되는 거죠. 네, 흑의 입장에서는 이쪽에 백집을 크게 지어주지만 않으면 돼요. 이 흑돌은 네, 이곳을 하나 따주고 네. 네, 이쪽을 끊고 네, 비상 상황에서는 이렇게 두고 이쪽을 끊는다면 단수를 치면 이건 백이 안 되죠. 네. 네, 그렇다면 백은 이쪽을 단수를 쳐야 되는데 네, 끊고 늘었을 때 이 흑돌이 살아가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 흑돌은 네, 별로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네, 지금 백은 이곳을 모양으로는 이어서 받아야 되는데 흑은 이쪽을 하나 막는 것을 선수 교환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곳을 한 칸을 띄었을 때 백돌이 이곳에 있어야 붙였을 때 차단을 안 당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양으로는 이쪽으로 이어야 되는데 네, 어쩔 수 없이 지금 치받아서 받아야 합니다. 백이 흑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흑이 백의 틈을 파고들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 네. 사실 이게 백돌도 못 살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뛰고 늘게 되면 네, 이곳에 교환을 하고요. 이 백돌 전체도 못 살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흑이 이쪽 방향으로 탈출이 되는 날에는 네, 과연 누가 누굴 공격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변도 이 중앙과 간격이 너무 넓고요. 네, 지금은 네. 사실 강력하게 둔다면 오히려 흑이 공격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쪽을 붙이고 젖힐 때 이런 식으로 늘기만 하더라도 네, 사실 백이 약점이 많거든요. 네, 그렇다고 붙였을 때 젖히는 네. 것은 되젖혀서 네, 이것도 비슷한 흐름이 됩니다. 박정환 선수도 어느 정도 강도로 갈지 좀 고민을 하겠는데요. 네, 박정환 선수도 좌쪽과 하변 쪽에서 백의 집이 뭐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만 아니라면 집으로 네. 네, 이미 흙이 앞서 있기 때문에 네, 붙인다면은 최강의 선택이 될 거고요. 아니면은 좀 더 간명하게 처리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라면 어떨까요? 네, 백이 이쪽을 붙이는 것은 당연하고요. 네. 네, 이렇게 된다면 이쪽을 끼우고 네, 단수를 치고 이렇게 돌파하는 이 진행이 되겠는데 이 정도면 흙도 훌륭하네요. 네, 이런 양쪽이 식으로 다 해결이 된 거죠? 네, 하변 쪽에 흙이 집을 지으면서 네. 이 흙돌이 안정을 취한다면 네, 이 정도의 진행이라면은 흙이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흑이 지금처럼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벽이 크게 버틸 수 있는 부분도 없죠. 네, 거기까지는 외길 수준인 것 같은데요. 네. 네, 딱히 변화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네, 박정환 선수는 확실히 중앙 쪽에서
이득을 보고 나서는 네. 뭐 강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정적으로 승리를 가져가겠다. 이런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집과 두터운 면에서 모두 흙 쪽이 앞서고 있는 거죠. 여전히 백은 한 네. 40집에서 집이 안 늘어요. 그렇지만 흙은 이쪽 모양만 하더라도 한 30집은 날 것 같고요. 이것도 10집? 그리고 이후에 두터움들이 흙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네. 이 세 점을 뭐 잡게 되면 뭐 순식간에 한 20집이 늘어나잖아요. 너무 쉽게 하변이 정리돼 버렸는데요. 뭐 이 정도면 네. 흙의 입장에서는 너무 훌륭합니다. 최근에 박정환 구단의 대국을 보면 네. 예전에는 좀 어려운 수법들을 선택을 하면서 바둑을 이기는 것은 물론 이기는 거지만 좀 손쉬운 승리를 가져간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최근에는 바둑 내용을 본다면 정말 좀 시원시원한 느낌이 들 만큼 뭐 별 위기 없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32강전에서 보여줬던 모습도 그렇고 오늘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32강전에서 구주아우 선수와의 대국도 네. 굉장히 까다로운 기사 중에 한 명인 구주아우 선수를 뭐 별다른 위기 없이 승리를 거뒀거든요. 가볍게 제압을 했죠. 오늘 대국도 네. 상대가 까다로운 기사인데 사실 위기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대국도. 최근에 박정환 구단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기세가 결승까지 쭉 이어진다면 참 좋을 텐데요. 이번 8강전이 끝나고 또다시 한 번의 텀이 있기 때문에 네. 기사들이 그 컨디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박정환 구단 솔직히 이름값에 비해서 너무 세계대회 우승이 없어요. 그렇죠. 박정환 구단이라면 네. 뭐 세계대회 뭐 한 10번 우승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기사인데 아직까지 그 이름값에 비해서 네. 세계대회 타이틀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번 삼성화재배 본선 32강전 또 오늘 16강전에서 보여준 모습 이번 대회를 더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박정환 구단. 자, 지금 뭐 이바둑은 무난하게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좀 뭐 이른 국면이긴 하지만 백은 뭐 딱히 해볼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백이 뭔가 두터움을 갖고 있다면 그 두터움을 이용을 해서 네. 뭔가 흑도를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득을 본다든지 좀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는데 네. 지금은 흙이 너무 두터워요. 공격을 할 수 있는 돌들도 없고요.
일본은 이번 16강전 2014년 대회 이후로 3년 만에 2명의 기사가 오르면서 그야말로 잔치집 분위기였는데요. 이야마 유타 구단은 한국의 신진서 선수에게 패하면서 탈락을 했고, 또 한 명의 일본 기사 야마시타 게이고 선수가 중국의 퉁멍청 선수에게 패하면서 일본은 모두 탈락을 하게 됐네요. 네, 일본 기사들이 선전을 해준다면 네. 분명 대회 흥행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네요. 네, 지금 바둑이 두면 둘수록 뭔가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상대가 두터워서 그런 거죠? 네, 박정환 구단이 바둑이 너무 지금 두터운 형태이기 때문에 네. 네, 수준이 진행이 될수록 뭐 흑진만 늘어납니다. 또 다른 한중전이었죠. 송태곤, 탕웨이싱 대국에서는 중국의 탕웨이싱 선수가 승리를 했고요. 또 한국의 박영훈 선수와 중국의 구짜오 선수의 대국, 아쉽게 박영훈 선수가 패배를 했네요. 네, 사실 그 대국 박영훈 구단이 네. 구주하오 선수에게 전에도 좀 쉽게 승리를 가져갔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왠지 이겨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 네, 아쉽게 패배를 했네요. 송태곤 구단도 이번 32강에서의 기세가 대단했었는데요. 네, 기사들 사이에서는 송태곤 네. 구단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기사들이 많았는데, 네, 아쉽게 탈락을 했습니다. 32강이 완료된 후에 사실 관련 기사가 가장 많이 나온 선수가 송태곤 구단이었어요. 네, 사실 송태곤 구단 뭐 재능으로 친다면 네. 어릴 때부터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송태곤 구단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 기사는 아니었잖아요. 천재형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사실 공부를 많이 해서 진출했다기보다는 그 재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아무튼 기본 실력을 가지고 진출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워하는 기사들이 많았는데 네, 아쉽게 탕웨이싱 구단에게 막혔네요. 탕웨이싱도 삼성화재배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요. 네, 그렇죠. 뭐 삼성화재배 결승에도 몇 번 올라갔고요. 네. 확실히 기사들마다 이렇게 인연이 있는 기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8강에 오른 한중 선수들의 구도를 본다면 중국은 탕웨이싱, 구즈하오, 터자시, 퉁멍청.
한국은 안성준 그리고 신진서 선수, 또 박정환 선수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일단 신진서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올라가 준다면 네. 네, 한국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든든한 두 기사가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또 중국은 커제 구단이 탈락을 했잖아요. 네. 네, 이번 우승에 대한 기대를 좀 더 네,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우승컵은 한 명에게 돌아가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네. 네, 지금 박정환 구단이 이곳을 끊어가는 것이 굉장히 재밌는 수법인 게 이쪽 일선을 느는 것이 선수라면 이곳에 끊는 약점이 보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곳을 단수를 치고 네,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쪽을 느는 것이 선수로 듣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백은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지킨 거고요. 그렇다면 흑도 네, 나중에 이곳을 늘어두고 이곳을 잇는다면 백은 또 한번 받아야 합니다. 네, 아예 그곳을 이어버리네요. 네, 어차피 이쪽을 늘게 되면 이 백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곳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이쪽을 붙이면 따낼 때 밀고 들어오고 이곳을 두고 단수를 치면 얼핏 이쪽과 이쪽이 맛보기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흑이 이곳을 둬서 받게 되면 네, 이건 백이 못 살죠. 이쪽에서 한 집이 안 나고 이곳을 두더라도 흑은 늘고 먹여치면 이것은 패가 되기 때문에 흑은 이쪽을 끊으면서 우변의 약점을 보강을 한 겁니다. 아, 네. 부분적으로는 좋은 수법이죠. 그냥 끊는 것은 흑이 넘어서 네, 이렇게 한 점을 잡는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흑이 넘더라도 이쪽을 하나 단수를 치고 끊게 되면 그냥 끊는 것보다는 집으로 확실히 이득입니다. 알아두면 좋을 맥점이네요. 네. 예전에 한창 공부할 때 그 맥점들을 모아놓는 책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데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수법이죠. 그렇군요. 바둑은 점점 정리가 돼가고 있고요. 흐름도 달라진 게 없죠. 네, 지금은 흑이 무난하게 승리를 가져가는 흐름이고요. 네. 네, 이제는 집으로 흑이 확실히 앞서 있기 때문에 뭐 두텁고 집이 많다면 뭐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이번 16강에 오른 중국 선수들 중에 뭐 커자시만큼이나 강적이 또 한 명 있었죠. 바로 천야오의 구단이었는데요. 네, 천야오의 구단은 언제나 네. 까다로운 기사죠. 한국 기사들이 특히나 많이 까다로워하죠. 네, 뭐 박정환 구단도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전에 신진서 선수도 천야오의 구단에게 패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한국의 안국현 선수와 상대를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300수가 넘는 긴 바둑이었는데요. 반집 네. 승부가 나왔군요. 네, 32강전에서도 안국현 선수가 천야오의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었는데 네. 네, 이번에 다시 또 만나서 또 매운맛을 보여줬어요. 네. 안국현 선수의 반집승으로 자, 천여의 구단도 탈락을 했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이 뭐 거의 승리를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네. 딱 균형이 어, 맞춰지겠네요. 아주 재밌는 구도가 되겠어요. 네, 이번에 뭐 네. 16강전도 굉장히 재밌지만 8강전도 좀 기대가 되는 매치들이 많거든요. 네. 4명씩 올랐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중전으로 4판이 모두 나뉘게 되고요. 네, 이번 8강전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수순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박정환 구단도 8강에 합류를 하네요. 꽤 까다로운 상대였는데요. 자우천이 선수에게 오늘도 박정환 구단이 완승을 거둡니다. 네, 오늘 대국 내용을 본다면 네. 정말 한순간도 위험한 순간이 없었어요. 네, 사실 16강전에서 우리 한국 선수들이 만났던 상대들이 다 하나같이 강적들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중국 네. 기사들의 허리증이 굉장히 두텁고 강한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16강전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한국 기사들 굉장히 잘 싸워줬습니다. 4대4라면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봐야겠죠? 네, 뭐 정말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네. 나쁘지 않다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16강전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죠. 자, 안성준 선수의 이름이 확 눈에 들어오죠. 커제 선수를 꺾었습니다. 네, 정말 네. 대단합니다. 신진서 선수는 일본의 1인자 이야마유타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었고 이세돌 구단까지 합류를 했다면 정말 금상첨화였을 텐데요. 네, 이세돌 구단의 패배가 좀 아쉽게 다가오네요. 네. 자, 박영훈, 송태곤 구단의 탈락도 조금 아쉽고요. 하지만 박정환 선수와 안국현 선수가 모두 8강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8강에 오른 선수들 하나하나 다 대단하지만 그래도 가장 빅 이슈는 안성준 선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네. 16강전의 히어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커제 선수를 꺾었는지 안 볼 수 없는데요. 안성준 선수와 커제 선수의 대국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성준 선수의 100번이고요. 네, 지금 이대국에서도 등장을 했어요. 네. 3-3 진입을 했는데 사실 이대국이 지금 이 수순들이 중국 리그에서 한번 커제 선수가 흙을 잡고 사용을 했었던 포석이기 때문에 네. 네, 안성준 선수도 분명히 오늘 대국전에 이 기보를 봤을 겁니다. 네.
네, 이 대국에서도 커제 구단이 패배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자, 충분히 뭐 연구를 하고 나왔을 거고요. 네, 지금 이 네. 상황에서 그때는 이쪽을 단수를 치는 진행을 선택을 했는데 오늘은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연구를 했는지 이쪽에 느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지금 뭐 안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게 부분적으로는 네. 지금 이 상황이 이제 흙이 두 개 된다면은 단패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흙이 초반에 팩감이 없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흙은 손을 돌렸고 백이 한 수를 두는 순간 이제는 한 수 늘어진 패가 됐습니다. 네, 이쪽 부근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백은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되는 부분이 이쪽이 한 수 늘어진 패이긴 하지만 흙이 따내고 나서 패감이 많다면 이 패를 지는 순간 백은 안 되거든요. 네. 네, 항상 그 부분은 염두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환을 하고 나서 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쪽을 찝은 수가 굉장히 재밌는 수입니다. 흙이 그냥 있는 것은 호구 치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이 단수를 유도를 해서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빵 따냄을 한 거죠. 네, 이제는 흙도 2패를 계속 하고요. 네,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얼핏 네, 저도 이 바둑을 끝까지 정확하게 지켜보진 못했지만 커제 구단의 선택이 네. 지금 이 좌 쪽을 잡았기 때문에 형세가 자신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요. 네, 지금 이렇게 하고 네. 넘어가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이 흑의 실리가 이 백의 실리보다는 좀 더 많거든요. 그리고 이 우변 쪽의 모양도 좋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아마 커제 구단의 실수였던 것 같아요. 어, 네, 이렇게 백이 교환을 해두고 네. 이곳에 나리자를 두게 되자 이 중앙 쪽의 백 모양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럼 지금은 꼭 흙이 좋을 게 없는 건가요? 네, 지금은 오히려 백이 약간이라도 편한 형세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쪽에 교환들을 하고 일단 흙이 집으로는 손해를 봤죠. 그리고 나서 네, 이 백돌들을 공격하는 쪽에 승부를 걸어갔는데 네, 이쪽의 선택이 굉장히 간명하고 네, 정확한 응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처리가 되고 나자 네, 집으로는 백이 확실히 앞서 있고요. 네, 이제는 네. 계속해서 흑은 이 백도를 공격하는데 네. 승부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 집 모양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대략 계산을 해본다면 네. 이쪽이 15, 20, 30, 35, 40, 네, 56, 흑이 한 65 정도밖에 안 납니다. 백은 이곳이 한 5, 15, 25, 네, 35, 45, 50, 백도 자체 집만 하더라도 65는 나 있고 이 4점에 대한 공격이나 그런 부분들도 다 계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꽤 좋은 네, 형세네요. 이 백돌만 살린다면 뭐 네. 형세가 백이 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는 이곳에 돌이 왔기 때문에 네, 나중에도 실전에 보여지겠지만 네. 지금 이곳을 잇게 되자 백이 이 바깥쪽에 조여붙이는 게 다 선수예요. 네, 이렇게 하고 이쪽에 팩감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이곳의 패도 백이 즐겁고요. 네, 계속 패를 합니다. 이렇게 패를 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흑이 어쩔 수 없이 굴복을 했고요. 이쪽에 단수를 치고 네, 이 끼우는 수가 오게 되자 백돌이 살아 있어요. 네, 이렇게 두고 이곳을 두었을 때는 백돌이 살아 있습니다. 이곳을 잡으러 가는 것은 이쪽에 백돌이 오게 된다면 흙이 찝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흙도 이제는 네. 좀 비틀어 가는 거죠. 안성준 선수도 이쪽에 입구자를 함으로써
이제는 이 백돌이 완벽하게 살았어요. 흙이 이곳을 찝는 것은 바로 잡히죠. 네, 그래서 교환을 하고 나서 네, 이 4점을 확실하게 잡았을 때는 아마 이때는 안성준 선수가 어느 정도 자신의 승리를 예감을 했을 겁니다. 이때는 그럼 이미 집으로 여유가 있는 건가요? 네, 이 4점을 잡았을 때는 네. 네, 집으로는 백이 확실히 앞서 있어요. 흙이 좀 불어날 부분들은요? 네, 흙이 어느 정도 불어나는 것들을 다 생각을 하더라도 네. 이 4점을 잡으면서 불어난 백집이 훨씬 큽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도 흙이 다 놓고 따내면서 네. 좀 흙집들이 더 줄었기 때문에 여기서 불안한 정도로는 흙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후에 커제 구단이 이제 중앙 쪽을 막 키우는데 좀 네. 집중을 했습니다만, 흙이 뭐 희망을 걸 곳도 그쪽뿐이죠. 네, 생각보다 이 흙집이 많이 늘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안성준 선수는 뭐 이미 이 정도는 개가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 간명하게 처리를 하고 나서 네, 끝내기를 했을 때는 이제는 좀 차이가 납니다. 네, 여기서 커제 구단이 더 두지 못하고 네, 돌을 걷었네요. 네. 자, 이때는 뭐 이미 정리가 많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순을 이어가는 건 뭐 의미가 없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대구 확실히 좀 네. 포인트라고 할 부분은 우상 쪽에 커제 구단이 어느 정도 연구를 한 수법을 네. 네, 개의치 않고 안성준 선수가 사용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좌 쪽의 전투에서 그 우상 쪽에 한 수 늘어진 패가 있었잖아요. 네. 그 한 수 늘어진 패를 물론 부담을 안고 나서 그 전투를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전투를 해서 네. 좀 두텁게 처리가 된 것이 오늘 대국의 승리의 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중국은 현재 퉁멍청, 터자시, 탕웨이싱, 자, 그리고 구찌하오까지 올라 있는데 어떨까요? 어떤 선수가 가장 까다롭다고 봐야 될까요? 네, 제 느낌에는 구자호 선수가 최근에는 가장 까다로운 기사로 그렇군요. 생각이 됩니다. 네, 전기대회 준우승자인 터자시 선수가 아니고요. 네, 토자시 네. 선수는 뭐 신진서 선수나 박정환 선수가 왠지 가볍게 이겨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구자호 선수는 뭔가 나이도 어리고요. 좀 찝찝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구자호 네. 선수가 좀 더 제 생각에는 중국 기사 중에서는 다크호스이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이제 뭐 16강 모든 대국들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은 현장에서 다시 대진 추첨을 할 텐데 어떤 선수가 어떤 중국 선수를 상대하게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상대성도 좀 있고요. 네, 물론 기사들끼리 당연히 상대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한국의 신진서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네, 네, 두 기사라면은 그런 것들쯤은 뭐 쉽게 이겨낼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네, 이번 8강전 네, 왠지 든든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강전의 가장 핫 이슈는 안성준 선수였는데요. 자, 국후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초반에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 나와서 좀 만만치 않은 전투였던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실수를 해가지고 커제 선수가 잘 뒀으면 아마 제가 나빴을 것 같은데 커제 선수도 같이 실수해주는 바람에 좀 우세를 잡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좀 약간 좀 무리하게 돌을 잡으러 가다가 제가 타개가 된 다음에는 이긴 것 같습니다. 이길 자신이 있었다고 하긴 좀 그렇고요. 아무래도 그 상대 바둑 이제 연구하면서 좀 약점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알파고하고 둔바둑을 약간 참고해서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돌을 상대가 잡으러 왔다고 아까 했는데 그 돌이 살면서 보니까 제가 집이 좀 많더라고요. 그때는 조금이라도 남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내일 지면은 오늘 이긴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일 바둑에 집중할 생각이고요. 좀 상대가 정해진 대로 좀 연구를 해가지고 좀 내일도 좋은 바둑을 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커제 구단을 꺾은 안성준 선수의 든든한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이제 내일 바로 시작이 됩니다. 8강전인데 사실 2015년, 2016년 한중 준결승 구도가 모두 1대 3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번에는 좀 반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싹쓸이도 괜찮고요. 네, 이번에는 왠지 싹쓸이도 한번 기대해 네.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대진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빅매치 준비해서 내일도 8강전 2시부터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재 해설위원 캐스터 최유진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